자, 취재 기자들 연결했습니다. 현재 시각 투표율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의 지역별 투표율 현황은 어떤지 저희 채널A가 아주 예쁘게 만든 대선 특집 그래픽으로 현재 시각 투표율 한번 만나보시죠. 네, 레이싱 드론이 아주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 드론이 전국을 날며 투표율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8.5% 현재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아주 예쁘게 드론에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으로 가봅니다. 광안대교고요. 8.1%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어딜까요? 우리 권영진 의원님 지역구가 있는 대구군요. 현재 대구 11.5%. 대구의 유명한 83타워입니다. 맞죠? 제 지역구. 달섭니까 저희가? 네, 달섭.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9.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이 저희 드론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빛의 도시 광주입니다. 광주는 사전투표가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상대적으로 현재는 낮습니다. 6.3%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이죠. 대전입니다. 엑스포. 엑스포 탑이 대전 지금 본투표율이 10%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가 많은 걸로 봐서 이 울산이죠. 울산. 근대화를 이끈 산업도시 울산. 현대차 울산 공장이 보이는데 8.7%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행정 중심 도시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보이는데 8.1%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높습니다. 자, 이번엔 어딜까요? 수원 화성이 보이는 거 봐서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투표율 높습니다. 10%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악산의 울산 바위군요. 강원입니다. 강원도에는 울산 바위가 있어요. 울산 떼기 9.7%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단양의 도담 삼봉이에요. 충북입니다. 충북 투표율 높아요. 충북 투표율 높아요. 10%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복기왕 의원님의 지역 아산이 있는 충남. 충남 높은데요? 10.2%. 야,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서 그런지 두 분 지역구 모두 지금 투표율 높아요. 전북 6.8%. 한옥마을이죠.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고향. 6.8% 투표율입니다. 자, 여수 돌산대교 나오는 거 보니까 전남이죠. 전남 투표율 6.6%. 사전투표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투표율은 현재 낮습니다. 첨성대가 보입니까? 경주가 있는 경북입니다. 경북도 10.9%. 상당히 지금 경북 투표율 높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이순신 장군이 보이는 경남 10%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한 곳입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 떠나요 제주로. 제주도 8.4%에 낮지 않아요. 이 시각 평균보다 낮지 않은 투표율 제주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투표율을 집계해 볼까요? 경복궁이 보이고. 자, 지금 채널A 오픈 스튜디오 걸립니까? 9.4% 전국 투표율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 투표율이 이 시각 지난 대선, 지난 총선 때보다 모두 높아요. 권영진 의원님. 앞서 우리 권영진 의원의 이 지역구 싹 저희 레이싱 드론이 훑고 갔어요. 대구도 투표율이 높고 전국 투표율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난 대선, 지난 총선보다 높아요. 사전 투표는 지난 대선보다 낮았어요. 국민의힘에게는 현재 투표율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시그널입니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워낙 사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3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보다도 우리 대구 사전 투표율이 8% 이상 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나와야 된다.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들이 돌직구시 보고 계시니까 끝나고 가서 아마 다 뜯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사전 투표 첫날 했는데
그거 이제 내가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 왜 저한테 시장님이라고 아직 그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왜 사전 투표하셨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 3년 전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본 투표는 뭐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8% 마이너스 8% 이상 낮았고 지금 본 투표는 평균보다 한 2% 이상 높은 상황이니까 아마 계속 우리 시민들께서 투표장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어제 확실하게 어제 느낀 분위기는 투표 꼭 해야 된다. 네네. 제가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투표를 독려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열기로 보면은 아마 오늘 투표율은 굉장히 높을 거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은 3년 전보다 다른 것이 3년 전에는 저녁 오후 6시까지였지만 오늘은 2시간 더 주어져서 8시까지거든요.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추세로 가면은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 3년 전보다도 전체 투표율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투표율이 한 9.8% 정도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구가 11.5%, 충북이 11.6%, 충남이 10.3%. 충남, 충북 다 투표율 높아요, 복경 의원님? 영남 쪽과 우리 충청 쪽의 사전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 투표율은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충청도 투표율은 역대로 보면 그다지 높지 않아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서 야.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그 거의 뭐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순위로 볼 때 지역별로 이번에 보면 사전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좀 낮았지만 또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에 비해서도 좀 낮았지만 이번엔 평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전 투표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한 오후에 오늘처럼 2시간 정도 시간을 더 주었으면 훨씬 더 좀 높아졌을 텐데 보통 보면 금, 토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목, 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줄을 서는 이런 기이한 풍경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분석을 할 때는 실제 2% 정도 지지난 대선보다 떨어졌지만 사실상 투표 열기는 훨씬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렇군요. 네, 오늘 투표도 보면 이른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저녁 시간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른 시간 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 선거군의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좀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번 선거는 애시당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 때문에 표가 잘 안 갈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보수 진보해서 그냥 관성대로 비슷하게 또 뭐 오차범위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그랬는데 막판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 들어오기 전 보면 이준석, 김문수 합친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랑 거의 맞먹거나 버금가는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달려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그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오늘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좀 길어진 이 시간이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당 두 분 모두 다 이번 투표율은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각 후보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는 다른 분석 주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뭐 사전 투표가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뭐 본 투표가 높으면 어느 쪽에 유리하고라는 분석은 있었습니다만 꼭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번 선거처럼 부정선거 관련된 것이 화두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 과정에서랄지 탄핵 과정에서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층에서 이 부정선거를 굉장히 확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라면 이건 뭐 사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선거에서 TK 지역에서 사전 투표가 뭐 굉장히 최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사전 투표를 하든 본 투표를 하든 그건 유권자의 뭐 권리니까 그렇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 투표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전 투표, 본 투표 어떤 투표율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 말인즉슨 좀 미묘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성향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근데 대구에서 투표율을 봤는데 전과 같다랄지 전과 더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런데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플러스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보수의 결집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물론 뭐 일리가 있는데 네네. 결국 지난 대선과 그 지난 대선의 어떤 77%를 좀 기준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7%라도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이 나온다랄지 뭐 1, 2%라도 높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77%라도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좀 알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77%에서 상당 부분 뭐 적어도 3%, 5% 정도 하향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